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국회 사무총장의 임명 승인안을 처리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력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를 꺾고 20년 만에 꿈의 무대 정상에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상대 자책골과 그리즈만, 포그바, 음바페의 연속골에 힘입어 두 골을 만회한 크로아티아를 4대2로 물리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전 11시 국회에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상견례를 겸한 주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원내대표들과의 자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동에선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7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라며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열자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분할하기로 한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장을 제외한 16곳의 상임위원장을 뽑습니다. 정치개혁특위와 남북경협특위, 에너지특위, 사법개혁특위, 4차 산업혁명특위 등 비상설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의 임명 승인안도 이뤄질 예정인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전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관행상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을 제외하곤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위원장직을 배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당 몫의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한국당은 경선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곳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 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말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 방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지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은 뒤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은 뒤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야전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의 경우 전시와 평시 여부, 최저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1계급 특별 진급이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군인 특별 진급은 전사 순직자의 추서 진급과 전투 국가 비상사태 유공자로 한정돼 사기 진작이나 복무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경찰 등 다른 공무원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 진급 대상자는 중위와 중사, 상병 이하 계급으로 한정됩니다. 북한에서 오는 9월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대사면을 단행한다고 북측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달 1일 석방되는 사람들이 안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도 대사면과 관련해 지난 12일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북한의 대사면은 광복과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었던 2015년 이후 3년 만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변화하는 통치 환경에서 주민의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중 무역전쟁과 내년 최저임금 결정 등 대내외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 총재는 앞으로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며 미중 무역 분쟁과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 부총리도 무역 마찰과 최저임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변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제수장의 회동은 석 달 만으로 김 부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아파트값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도 서울과 지방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2분기 전국 아파트값이 전분기 말보다 0.3% 떨어졌습니다. 2013년 1분기 마이너스 0.7%를 기록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은 2분기에 0.9% 떨어져 2004년 1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울산과 경남 등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무거동의 24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3, 4층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2000세대 아파트는 3개월 동안 매매된 것이 두세 개에 불과합니다. 다만 서울은 0.8% 오르며 4년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에도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0.05%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서울과 지방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2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1.1% 하락했는데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분기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세종과 울산은 3% 넘게 떨어졌고 서울도 1% 내리면서 6년 만에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입주 물량 증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집값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BS 뉴스 김미애입니다.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 6,138억 원에 대한 세금 고지서 419만 건을 우편 발송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적게 내는 자치구는 204억 원이 부과된 강북구였으며 그 뒤로 도봉구와 중랑구 순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오늘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력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민변 대응 전략 문건에 나온 내용처럼 이 변호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관악산 등에서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7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A양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7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는 모두 10명이지만 경찰은 가담 정도와 나이 등을 고려해 3명을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프랑스에 20년 만에 우승을 안겨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크로아티아는 프랑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아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 월드컵 주제가인 라이브 이더비 울려 퍼집니다. 영화배우 윌 스미스와 가수 니크잼, 에라 이스트레피가 열창으로 흥을 돋웁니다. 폐막식 직후 펼쳐진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결승전. 최종 승리는 프랑스에 돌아갔습니다. 1998년 월드컵 우승 뒤 20년 만에 정상탈환입니다. 프랑스는 전후반 2골씩을 뽑아내며 자책골과 페널티킥 실점을 허용한 크로아티아를 4대2로 이겼습니다. 프랑스 전역은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Un sentiment exceptionnel. Franchement, ça fait 25 ans que je vis et putain, 25 ans que je l'attends quoi. 4 ans, je m'en souviens pas. Et le Coupe du Monde est champion du monde!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했던 크로아티아는 프랑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Bilo mi je teško, poletjele su mi suze, ali ja sam već, kad smo ušli u finale, bila prvaki. Zadovoljna sa mojim vatranima, sa svim.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은 크로아티아의 루카 모드리치가, 최우수 신인상인 영 플레이어상은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가 거머쥐었습니다. 골든부츠는 4위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이, 골든글러브는 3위 벨기에의 티보 크루투아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2018 러시아 월드컵은 33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월드컵은 2022년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막을 내린 가운데 우리 축구대표팀의 최종 순위는 19위로 집계됐습니다. 피파에 따르면 조별리그에서 1승 2패, 골득실 0을 기록한 대표팀은 16강 탈락국가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상금 800만 달러, 약 91억 원을 챙기게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6강에 오른 일본이 15위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란이 18위, 사우디 26위, 호주 30위 순이었습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요즘 과일 봉지를 씌우는 일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되는 신품종 복숭아를 개발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복숭아에 노란 봉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병해충을 막고 착색을 좋게 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고령화된 농촌에선 오랜 시간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봉지 씌우기 작업에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봉지 씌우는 때가 또 농촌의 바쁜 철이라 보니까 일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은 더군다나 그 노인 양반들이 이제 일손을 다 손을 놓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과수농장. 붉은 빛의 복숭아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촌 일손을 덜고자 개발한 신품종 복숭아 유미입니다. 조생종으로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착색이 잘 되고 병해충 피해도 적습니다. 또 햇볕에 데이거나 비바람에 찢기는 문제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름 장마철에 수확하면서도 당도가 11에서 12브릭스 정도 유지돼 맛도 일품입니다. 같은 시기에 수확되는 조생종 품종과 비교해서 과일이 크고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당도가 잘 빠지지 않아서 맛이 좋습니다. 농진청은 초가을 수확하는 만생종 등 국내 200여 복숭아 품종에 대해 봉지를 씌우지 않고도 잘 자라도록 하는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고영규입니다. 갈수록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남부와 충청으로는 폭염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강릉과 광주는 낮 기온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으면서 뜨겁겠고요. 서울도 한낮 기온 34도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 불쾌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요. 주정차된 차량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두는 것도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 33도 선이고요. 여주는 한낮 기온 35도까지 오르면서 뜨겁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